공사장에서 무게 40톤짜리 타워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떨어지면서 숨지거나 다치는 큰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닷새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북한은 유엔과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이례적으로 신속 보도했고, 김정은은 전국 고비 때마다 오르던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미국 성토장이 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5개 나라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수도여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 뒤 첫 주말을 맞아 새벽 낚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안전수칙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낚싯배 안에서 술 마시는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축농증 수술을 받은 한 60대 남성이 시각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병원은 수술 후 일주일이 넘어서야 문제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조합 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피하려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DJ 비자금 제보 파문으로 격앙된 호남을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타워 크레인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낮 경기도 용인 신축 공사장에서 설치 중이던 타워 크레인이 무너졌습니다. 80m 가까운 높이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타워 크레인 구조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부러지고 부서진 채 공사장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상단이 뚝 부러진 것처럼 남은 50m 지점이 휘어져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낮 1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 상단부가 부러졌습니다. 78m 높이에서 크레인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7명이 맨땅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추락한 근로자들은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전해졌습니다. 1시쯤 넘어서 밥을 먹는데 쿵 내는 소리가 났어. 쿵 내는 소리가. 완전 그냥 그 사이렌 울리고 그 소방차가 오더라고. 크레인은 높이를 더 올리기 위한 막바지 인상 작업 중이었습니다. 6m 정도의 구조물을 한 단씩 쌓아 올리는데 오늘은 80m 높이까지 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14단까지 설치 예정이고 오늘 작업은 13단에서 14단을 높여가지고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이음새의 결함과 작업자의 수신호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영종도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운전석에 갇힌 기사가 3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2달 전 3명이 숨진 의정부 타워 크레인 사고 이후에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성훈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크레인 사고의 60% 이상은 설치나 해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용인 사고도 크레인의 높이를 올리다가 크레인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부러지면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뒤 균형을 안 맞춘다거나 노후된 부품이 하나 깨어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사고 크레인은 1년 된 신형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부터 무리한 작업이 계속 이어졌다는 현장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걸 들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일하시는 분 저러다 넘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뼈대도 저기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설치나 해체에 관한 면허 관리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자격증은 산업안전공단에서 36시간 교육만 받으면 발급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안전 보수 교육 같은 사후 관리는 없습니다. 크레인 설치 비용을 줄이려고 작업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거나 임대료를 아끼려고 검증되지 않은 값싼 크레인을 들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데서 OEM 방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면서 그게 함량 미달의 재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최근 5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는 25건 발생했고 올해만 17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오늘 남북한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하루 동안 5번이나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3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5km 지역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장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입니다. 3시 40분쯤에는 앞서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두 차례 지진 모두 6차 북한 핵실험으로 유발된 자연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주 지역에서 이제 핵실험을 6차례에 걸쳐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함으로 해서 이제 주변 지질에 영향을 주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유발된 자연 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5분쯤에는 울산 동구 동북동쪽 54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달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진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큰 규모의 지진에 주변 지역이 영향을 받으면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에는 포항에서 규모 2.2와 2.3의 두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큰 관심을 받았던 유엔 사무차장의 북한 방문이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은 유엔과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유엔의 역할이 그래서 더 주목됩니다. 먼저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평양을 떠난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은 중국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펠트만의 방북이 북한과 유엔 사이에 이해를 깊이 하는 데 기여했다며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비난하면서 유엔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이바지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과의 대화 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사태가 제어되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자신을 찾아온 김일국 북한 IOC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방북 추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간 극단적인 대치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대화의 조짐이 있다는 해석과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서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과거 중대 결단 앞두고 백두산을 찾곤 했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계속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눈 덮인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천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까지 오늘 북한 방송과 통신들이 주요하게 전한 김정은의 행보입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귀하게 실현해 오신 격동의 나날들을 감회 깊이 회억하시며 과거 중요 고비 때 김정은은 백두산을 찾았습니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직전 그리고 2014년 11월 김정일 사망 3주기를 앞두고 백두산 등정이 나왔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대화 제의 쪽으로 국면 전환을 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 담을 내용, 특히 북한의 핵 보유국 선언 그 과정에서 평화, 대화 공세를 펼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백두산을 올랐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서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 소식을 북한이 신속 보도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유엔 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동시다발적 접촉을 한 데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평창올림픽 참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의 본질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면 전환을 말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낚싯배를 타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수칙도 알려줘야 합니다. 탑승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고 배 안에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영흥도에서 낚싯배 사고가 난 이후 첫 주말인데 이런 안전수칙들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박찬근 기자가 직접 낚싯배를 타고 살펴봤습니다. 이른 새벽 항구에 30여 대의 낚싯배가 출항 준비에 한창입니다. 탑승 전 신원 확인은 일행 중 한 명만 하면 끝입니다. 승무중 저희 원래 근데 2명 다 들는 거 아니에요? 한 분만 받아요. 오전 7시 반 낚싯배가 25명의 승객을 싣고 이른바 명당 자리를 찾아 인천 무의도 쪽으로 향합니다. 출항까지 해경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실에 마련된 구명조끼는 몸에 맞게 조여주는 끈조차 없는 게 많습니다. 선장과 선원은 물론 어린아이도 아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낚시하며 맥주는 기본. 돌아가는 길엔 너도 나도 구명조끼를 벗고 술판을 벌입니다. 페트병에 담아온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지만 선원은 모른 척입니다. 바다에 있던 5시간 동안 낚싯배의 안전수칙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걸어서 채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해경 출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낚싯배가 출항할 때 해경은 현장에서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선에 대해서는 임금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유선도 반드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해경은 2년 전 18명의 사망, 실종자를 낸 돌고래호 사고 이후 출항 전 임검이라는 현장 조사를 통해 낚싯배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니 말뿐이었습니다. 해경은 물론이고 낚시꾼들의 안전 불감증은 거듭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만성 부비동염, 이른바 축농증 수술을 받은 한 60대 남성이 수술 직후 시각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동자를 움직일 수 없게 됐는데 병원 측은 일주일이 넘어서야 문제가 생긴 걸 알았습니다. 이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0살 노모 씨는 지난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마취해서 깬 뒤 노 씨는 오른쪽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눈동자가 옆으로 돌아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수술실에 나오는데 눈이 이상한 거예요. 안압이 들어가갖고 눈이 좀 그런 상태니까 한 2주이면 원상태로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닷새 뒤 퇴원했지만 눈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병원 측은 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고 노 씨는 근처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는 오른쪽 눈 근육이 수술 뒤 파열됐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내시경을 통해 축농증 수술을 하던 중 날카로운 기구로 문제의 눈 근육을 건드린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선천적으로도 이 뼈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의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노 씨는 파열된 근육을 다시 잇는 수술을 받고 앞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야는 흐릿하고 눈동자는 영구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청각장애 2급인 노 씨가 시각장애까지 안게 된 겁니다. 막 죽고 싶은 마음이죠.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이 그러니까. 노 씨는 지난주부터 보상을 하라며 병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측은 처음에 단순히 부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줄 알았다며 수술 경과를 6개월 정도 지켜본 뒤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대형 농수로에 갇혔던 고라니 한 마리가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폐사했습니다. 이처럼 야생동물의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수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사용 물을 공급하는 대형 농수로에 야생 동물들이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농수로에 갇힌 고라니가 콘크리트 벽을 뛰어넘어 탈출하려다 번번이 실패했던 현장을 최근 다시 찾아갔습니다. 탈출을 가로막던 벽 아래에 고라니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나오질 못하니까 거기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거기 굶어 죽는 것도 있고. 고라니가 빠진 이곳 농수로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음이 얼고 먹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로에 고립됐던 나머지 한 마리는 다행히 야생동물 구조팀에게 안전하게 포획됐습니다. 발톱과 발바닥은 탈출 과정에서 다친 듯 상처가 뚜렷합니다. 농수로에 추락해서 고립된 고라니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한 20에서 30여 건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2008년부터 수로의 야생동물 탈출로 규정을 만들었지만 아직 세부적인 기준과 규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10만 킬로미터 길이의 농수로에 탈출로 설치율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나마 만들어 놓은 탈출로도 찻길로 이어져 있어서 로드킬 당할 우려가 큽니다. 농수로가 더는 야생동물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예루살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회의 초반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우방국들로부터 쏟아졌습니다. We therefore disagree with the US decision to move its embassy to Jerusalem. The British embassy to Israel is based in Tel Aviv, and we have no plans to move it. 각국 대사들은 이번 결정이 중동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EU 5개국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수도라며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현실을 인정한 것뿐이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In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U.S. embassies are located in the host country's capital city. Israel should be no different. 북핵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안보리 내 우방국들과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미국이 오늘 회의에서 확인한 것은 외교적 고립이었습니다. 급기야 대북 제재의 구심점이 돼야 할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이슈가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공을 들일 역량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에 반대하는 시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제 해산 중에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시위대 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쏴댑니다. 금요 합동 예배를 마친 팔레스타인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강제 해산에 나선 겁니다. 시위대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첫 사망자입니다. 다친 사람도 최소한 760명이 넘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도시에 로켓포까지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습니다.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남성 2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25명이 다쳤습니다. 시위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로 번졌습니다. 또 미국 뉴욕을 비롯해 영국 런던과 독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Ich finde, man muss kein Muslim sein oder kein Araber, zu sehen, wie was Schlimmes in Israel passiert. 이번 주말 이후에도 강경 투쟁을 선언한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합니다. 재건축 이익이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입니다. 이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연말인 요즘 서울 강남권에선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둘러 모이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구의 한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줄지어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근처 재건축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토요일 날 모이는데 평일날 이렇게 저녁 때 오는데 흔치 않아요. 관리처분 총회는 기존 사는 집과 새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해 주민의 최종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하는 모임. 이들이 평일 밤에 총회를 연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선 환수제가 시행되면 많게는 수억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번 달 31일까지 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달 안에 인가 신청을 내기 위해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관리처분 총회를 잇따라 여는 겁니다. 이번 달 강남 3구에서만 8차례의 관리처분 총회가 특히 20일 이후엔 이틀에 한 번꼴로 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이익들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세밀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졸속으로 처리함에 따라 가지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에서 조합과 주민들 간의 소송전이 비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연말에 술자리 많아지면 역류성 식도염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대개는 약물로 치료가 되지만 고통이 오래 지속된다면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가수 지망생인 박민기 씨는 2년 전부터 심한 역류성 식도염을 앓았습니다. 목도 쉬고 기침도 나고 그리고 제일 심한 건 자결감 때문에 자지를 못했어요. 잠을 1시간 자고 깨고 1시간 자고 깨고. 박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물론 한약까지 먹어봤지만 증세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악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발전한 겁니다. 박 씨가 선택한 치료법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는 복강경 수술이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가벼운 질환에 굳이 수술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스페인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5년 넘게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면 수술하는 게 만족도가 높고 비용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게 가능할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수술한 날도 잘 잤어요. 아프지가 않으니까. 위에 남은 음식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게 검사를 통해 입증되면 건강보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여부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 호전이 전혀 없는 환자들이고 또 나머지 한 반수 정도는 약을 드시면 증상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데 끊을 수가 없는 환자들이죠. 특히 술자리가 많은 연말엔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피하는 등 역류성 식도염이 악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북한 선원들이 일본 무인도 대피시설에서 가전제품을 훔쳤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징어잡이 배라고 하는데 인민군 854 부대 표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경찰이 북한 어선에서 선장 강모 씨와 선원 2명을 차례로 끌고 나옵니다. 선원들이 완강히 저항해보지만 둘러싼 경찰관들을 당하지 못합니다. 강 씨 등은 일본 무인도 대피시설에 들어가 가전제품 등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3명을 포함해 북한 선원 10명은 지난달 29일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표류하다 일본 순시선에 구조됐습니다. 어선 안에선 일본 발전기와 냉장고 등이 발견됐습니다. 구조 당시엔 가전제품 등을 바다에 버리는 모습도 발각됐습니다. 심지어 무인도에서 태양광 패널들까지 갖고 가려다 무게 때문에 선착장에 버려두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입항을 거부하며 자기들 배 안에서만 머물러 왔는데 일본 경찰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자 어제는 탈출까지 시도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9월 오징어잡이를 위해 북한 청진에서 출항했다고 밝혔지만 배에선 조선인민군 제854 군부대라고 적힌 표지판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工作員とかいろんな問題可能性がありますから、そこは徹底して
取り締まりを 일본 정부는 일단 북한 선원들이 군 소유 어선을 타고 온 어부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지역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정준형 특파원이 산불 현장에서 소식 보내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말들이 짙은 연기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탄 불길이 미처 대피할 겨를도 없이 번지자 목장 마구간에 묶어놓았던 말들을 모두 풀어놓은 겁니다. 50여 마리가 죽은 가운데 산불이 난 지역 목장마다 말 대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And the rest of the horses were all tied up. At least people had tied them up to the fences. They didn't have anybody here to help. So I started screaming for people to come in, and you're one of them. 산불은 로스앤젤레스 남쪽 샌디에이고 근처까지 번졌습니다. 북쪽 지역 산불 역시 일부 진화가 되긴 했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불길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을 타고 산 아래까지 내려온 불길에 주택과 자동차들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또 짙은 연기 때문에 숨쉬기는 물론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산불로 불에 타버린 건물과 주택만 2,300여 채. 건조한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불길을 잡으려면 며칠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They need to prepare as if they are going to be impacted by the fire. Where are they going to go? What are their escape routes? What is their communication to their family?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DJ 비자금 제보 파문으로 더 나빠진 호남 민심에도 불구하고 통합론을 들고 오늘 호남을 향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돌파하려고 전공법을 택한 겁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남도당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우려했던 불상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환영도 없었습니다. 저도 큰 충격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제보자였다는 의혹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강한 제3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다당제의 힘입니다. 한 당이 아무리 불합리한 요구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더라도 국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선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3등만 계속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바른정당과 통합 외에 외연 확대를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서로 소통에 좋은 결론을 내자면서도 통합 반대를 감추지 않았고 천정배 전 대표는 DJ 비자금 의혹은 추악한 정치 공작이라며 안 대표 호남 행보에 각을 세웠습니다. 안 대표는 내일 광주와 목포에서 이틀째 호남 일정을 이어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호남 민심의 향배가 안 대표 통합론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북한 방송하면 단조로운 화면에 화질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요즘 가상현실의 HD까지 북한 TV가 변하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4일 방송한 비타민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스튜디오 안에 가상의 자동차가 등장하더니 아나운서가 차 문을 열고 내려옵니다. 1910년대 초엽에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비타민 C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가상의 과일과 채소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C는 신선한 과일과 남새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낮은 수준이나마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이 TV에 도입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모든 영상을 16대 9 비율의 고화질 HD급으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4대 3 비율의 화면에 비해 화면이 넓어지고 화질도 깨끗해졌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프로그램의 타이틀 화면을 역동적으로 바꾸는 등 변화를 시도해온 연장선입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접경 지역 등을 통해 외부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된 북한 주민들이 북한 TV를 외면하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진 것이죠. 전통적인 북한식의 이런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김 씨 일가의 선전수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주민 눈높이가 북한 TV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의 인기도 부쩍 높아졌죠. 간단하게 먹더라도 이왕이면 더 맛있게 먹으면 좋을 텐데 이 맛까지 살려주는 용기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라면 회사가 개발한 특수 용기입니다.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바로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기존 용기들은 녹는 점이 106도 정도로 끓는 물에 자칫 용기 표면 물질이 녹아내릴 수 있지만 녹는 점이 160도 정도로 높은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용기를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리한 라면은 식감도 끓인 라면과 비슷합니다. 간편식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맛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의점 도시락은 반찬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뚜껑을 닫은 채로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혼자서는 다 먹기 힘든 음식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릇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식사를 위한 식판이나 도시락 용기에 대한 디자인 출원은 9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오븐레인지 데워서 먹으면 되니까 큰 것보단 작은 걸 많이 써요. 1인 가구의 급격한 성장이 간편식 시장을 넘어서 용기 시장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바빠서 책을 잘 안 읽는 걸로 알려진 30대 남성들이 올해는 유난히 책을 많이 샀습니다. 남성은 정치, 사회 분야 책을, 여성들은 페미니즘 책을 많이 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대형 서점에서 책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뜻밖의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올해 이들은 대통령 관련 서적을 포함해 정치, 사회 분야 책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같은 긴박한 정치 상황과 책 관련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연령대로 볼 때 30대 남성의 책 구매 비중은 21.5%로 지난해보다 9.2%포인트 늘어나 도서 시장에 큰 손으로 등극했습니다. TV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분 책을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혐오 범죄, 차별, 여성들은 이딴 사회 문제를 보며 페미니즘 도서에 몰입했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올해 전체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르며 나이에 관계없이 많은 여성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고르게 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한테 좋은 책인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올해 도서시장에서는 소설에 유례없는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팔린 100권 가운데 소설이 25종이나 포함됐고 판매액 역시 지난해보다 14%나 증가했습니다. 팍팍한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주고 자아를 찾는 책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내일 전국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수도권과 충청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 오전이면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 하루 동안 최고 10cm 안팎의 눈이 예보되면서 내일 오전을 기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충북과 경북 북부 지방은 1에서 5cm, 서울은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이 높은 곳은 비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고요. 이 눈과 비는 내일 밤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상권, 한낮 기온은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서부는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밤에는 남부지방에서도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 서해안 지방에 눈과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 변수 때문에 평창올림픽 흥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죠. 하지만 평창 지명엔 평화가 번창하는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남은 기간 차분히 준비하면 2달 뒤 올림픽에서 평창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